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아침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아침 첫 영상에는 제가 썸네일에 적어 놓은 것처럼 전달드릴 내용이 참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첫 번째 기사, 이걸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뽕짝 신세계를 열고 K-POP 신기록 250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자, 뽕짝으로 치부됐었던 트로트를 오히려 신세계를 열었던 이 올해의 한국대중음악상 4관왕을 석권한 당사자입니다. 250이라는 활동명을 갖고 있으며 작곡가 겸 프로듀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참 독특한 게 이 뽕짝과 K-팝의 빌보드 역사를 새로 쓴 걸그룹 뉴진스와 전혀 다른 스타일로 지난 3월 한국 대중음악상을 휩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게 이 뽕짝과 EDM을 적절히 믹스해서 사실 250이라는 가수가 엄청난 지금 업적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기사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이 역시 임영웅님과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탑6 멤버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음악과는 나는 또 미묘하게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약간 살짝 엉터리 같은 느낌, 좋은 테크닉이 아니라 창법 구현이 아닌 그냥 본연의 목소리에 흐르는 뽕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말을 해요. 자, 그만큼 한국 대중음악상을 싹쓸이했다라고 하는 250이라는 독특한 이 프로듀서의 음악 세계에도 임영웅이란 가수와 탑6 멤버들의 이야기는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됐지만 이 멤버들의 영향력은 가히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소씨가 평소에 응원하고 있는 임영웅님을 비롯한 탑6 멤버들 중에서도 오늘 2명의 트롯맨들의 이야기와 함께 이들의 깜놀할 근황과 왜 안타까워하는 일이 생겼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엄청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최근 임영웅님의 이 정규 예능방송 프로그램인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청률과 방영 소식만으로도 자, 이렇게 타 방송사 제작진들 또 출연자들이 바싹 긴장을 합니다. 임영웅 씨 프로그램이 있던데 큰일 났다. 우리 방송 시청률이 확보가 되겠냐. 자, 이런 말들을 쏟아내곤 해요.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의 이 기부 파워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임영웅님과 함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탑6 멤버들, 최근 근황 소식 중에 임영웅님이 안타까워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동원 군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정동원 군 다시 잘 복귀해서 정말 많은 예능방송 프로그램, 정동원 군 역시 이영규님과 함께 단독 예능 프로그램을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임영웅님처럼 자신만의 예능 프로그램을 벌써 이 어린 나이에 제작이 됐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동원 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전달해 드렸어요. 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의 있었던 일, 결국 기소유예가 나왔다. 자, 제가 정동원 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셨지만 역시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분들 중에 또 소수분들은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강조했었던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동원 군이 잘못될 일도 없고 저 정도의 사안으로는 절대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오히려 기다려 본다면 정당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정동원 군은 다시 활발히 활동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정동원 군의 이야기를 처음 전달했을 때부터 어마무시하게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 자, 드디어 최근 이 정동원 군의 기소유예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이 일 때문에 뭐 문제가 엄청 클 것 같았지만 제 예상대로 정동원 군이 반성을 잘 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초범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온다.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소유예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인정이 되지만 이 일을 벌인 당사자가 기존에 전과 이력이 있거나 또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피해가 어느 정도 입혀졌느냐, 반성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사가 이거는 그냥 유예 처리, 쉽게 말해서 죄를 짓긴 했지만 거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까지 가진 않겠다. 쉽게 말해서 좀 반성의 의미만 있다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화는 됐지만 별도의 처벌을 뭐 엄청나게 받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하지만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왜 기소유예를 냈겠습니까? 제 애시당초 정동원 군의 이번 사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막 안티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서 엄청나게 헐뜯었죠. 사실 이런 스타의 자리에 오르면 제가 응원하는 임영웅님 역시 엄청난 안티들과 말도 안 되는 세력들에 대해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스타로 살아간다라는 건 쉬운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의 이면에는 우리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도 평상시에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굉장히 조용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운동하고 집으로만 가는, 물론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조금만 실수를 해도 엄청난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감이자 막중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응원하는 아티스트님도 평소에 굉장히 성실한 생활만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정동원 군 역시 굉장히 부담을 느꼈지만 결국 잘 복귀를 해서 실물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졌습니다. 실물 최고다. 이 정동원 군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인 지구탐구생활 몽골 현지에서 찍고 있는 게 목격이 됐다. 그러면서 매니저님이 당황하시다가 정동원 군도 인사해주면서 한국인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친구가 사진 찍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죄송하다라면서 촬영 중이라 사진은 못 찍어줄 것 같다. 그리고 눈 마주치면서 다정하게 말해줬다. 심쿵사 할 뻔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이 화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탑6 멤버들, 우리 임영웅 님도 그렇고 이런 목격담이 많이 쏟아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 님과 또 정동원 군처럼 깊은 인연을 지닌 김희재 님이 최근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올해 2월 달에 소속사 모코 ENT에 6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적, 악의적이다. 그러니까는 콘서트 무산의 책임을 계속하여 자신들에게 돌리는 이 주최사인 모코 ENT에게 강경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법정 소송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깊게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지금 보면은 이 주최사인 모코 ENT 측에서는 김희재 님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랑 연습 등 협조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송을 했고요. 사실 김희재 님 입장에서는 이 양사 간의 분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팬분들에게 오히려 죄송하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 마치 책임이 김희재님과 소속사에게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이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속사와 콘서트 주최사와의 문제점도 속상하지만 최근 김희재님의 경우는 더 황당하고 속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나 소속사 대표랑 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금원 갈취를 한 김희재 팬에게 약식 기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김희재님의 소속사 대표와 허위 친분을 과시하고 김희재님의 팬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한 팬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를 청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전국투어 공연 기획을 담당했던 이 모코 ENT가 지금 김희재님의 부산 지역 팬으로 알려진 특정인 A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금전갈취 건에 대하여 약식 기소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코 ENT, 알고 보니까 김희재님의 소속사가 아니라 이 콘서트 주최사 대표이사의 지위와 허위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희재님의 팬들에게서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또 다른 팬들을 선동해서 무산돼버린 김희재님의 전국 투어 공연을 보이콧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A씨가 주장했던 건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사는 곳, 직업 등 전부 다 허위였으며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당시 모금한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 당사자에게 소송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희재님의 팬분들도 팬심을 악용당해서 피해를 입었고, 또 김희재님과 지금 소송 중인 주최사도 또 피해를 입었고, 또 이로 인하여 김희재님과 김희재님의 소속사도 팬들도 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정말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건 과거 임영웅님과 김희재님 이 두 분만이 작별 인사가 생략된 채 뽕숭악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언론사들이 엄청 비판을 했죠. 이게 말이 되냐? 이 몇 년을 함께한 두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냐? 임영웅, 김희재 하차, 계약 끝났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한 워딩을, 강한 글자 제목으로 당시의 언론사들이 이야기했을 만큼 시청자들도 팬들도 어이없다. 정말 황당하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 폭락으로 이어지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뽕숭아학당 때도 사실 이 김희재님과 임영웅님이 가장 이 대접을 못 받은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임영웅님은 팬들과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 나아가서는 대표님이 신정훈 대표님, 주최사인 CJ E&M과 영웅시대 팬분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지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정동원 군도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김희재님 역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런 악재들이 잘 해결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 더불어서 이 김희재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몸 만드는 중이다. 연락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다. 뭐 이 이야기 뿐인가요? 더불어서 이 김희재님이 임영웅님에 대해서 당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지만 약 5개월 전, 그러니까는 호텔에서 스태프들 회식까지 다 챙겨줬다라고 김희재님이 임영웅님의 통큰 그런 배포도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임영웅님이 사실 뭐 뽕숭악당이나 사랑의 콜센터 등 때 뭐 다른 트롯맨들하고도 너무나 친하지만 특히나 김희재님과 정동원 군 함께 보여준 케미가 굉장했거든요. 항상 임영웅님과 김희재님이 뭔가 틱틱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 두 사람이 친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영상도 한번 얼마나 답답했으면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안 좋다라는 거 헛소문이다. 친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김혜재님에게 이 머리 망가진 거를 막 이렇게 만져주고 땀도 닦아주는 모습도 제가 분석한 영상이 이렇게 존재할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은 뭐하러 김희재님이 임영웅님의 미담을 타방송에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정동원 군도 나아가서는 김희재님도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에 대하여 많이 속상해할 걸로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 잘 극복해낸 정동원 군 역시 이 형이자 삼촌인 김희재님의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참 많이 안타까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불과 저번 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찌됐건 트롯맨님과 탑식스가 예전에 이 돈독한 우정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잘 되는 모습이 시청자들과 탑식스 팬들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깜짝 놀랄 행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을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임영웅님이 이렇게 제 TS 샴푸에서의 파워가 이제는 새치와 흰머리 커버용 커버 스틱까지 출시하는 TS 샴푸의 엄청난 행보가 또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이 TS 샴푸가 완전히 부활을 했다라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달해드린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은 가요계, 방송계, 광고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곳이든 걸쳐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어느 곳이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임영웅님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MBN 방송사에서도요, 임영웅님의 이 신곡에 대하여 거의 특집 방송을 했다. 보니까 임영웅 신곡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점령한 이야기가 쫙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작곡으로 만들어진 모래알갱이로 이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까지 임영웅님이 발휘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으며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며 영감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뉴스 방송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신곡이 벌써 300만 뷰를 껑충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며 뮤직비디오가 MBN 뉴스 방송 프로그램 저녁 생방송에 쫙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면서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자 이 다른 앵커분도 모래알갱이가 주요 음원 차트를 그야말로 장악했다. 엄청난 이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방송이 나오던 시점 기준으로 뮤직비디오가 327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미국 할머니 팬 바로 수테일러님의 사연이 이제 MBN 뉴스 프로그램까지 타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소천사님들이 이 수테일러님의 이 팬심을 극찬하고 응원했는데요. 이제는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의 찐팬으로 스테일러님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번져서 이제는 생일을 기념하며 쏟아지고 있는 기부 활동에 이 숫자가 엄청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수테일러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지며 저소득층 아동에 2,000달러 기부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오히려 임영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팬클럽 영웅시대가 임영웅님의 생일을 맞아 곳곳에서 기부활동이 쏟아지고 있구나. 이런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가 굉장히 눈길이 가고 굉장히 뜻깊다. 거의 뭐 생방송 뉴스에서 특집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게 1도 과장이 됐다거나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결국에는 현재의
가수 임영웅님의 현 주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바로 광고 페스티벌이죠. 제가 투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여전히 임영웅님의 본죽이 압도적인 1위를 자리하고 있고요. 득표율이 무려 92.6%, 득표 숫자는 3,970표로서 가히 압도적인 이 광고 순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누가 해내고 있는 거겠습니까?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보여준 유튜브 영상이 팬들과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전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동남아 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가수 임영웅을 만났다. 이 영상이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 재회자가 되면서, 자, 들어가 보면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유튜버분이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여기 현지에 있는 이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임영웅 BT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분이 와 하고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아냐, 나도 임영웅 가수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이 BTS하고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미 유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임영웅의 노래를 틀었더니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 와, 정말 신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분인데 이 가수의 인기가 여기까지 있다라는 게 참 놀랍고 흥미롭다,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BTS는 워낙 세계적인 K-POP 스타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임영웅 가수까지 알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만약 말이 통했다면 더 많은 걸 물어보거나 했을 텐데 참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영웅시대 분들이 댓글을 막 남겨주니까 여기에 이게 대댓글을 막 달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 노래 들어보시면 트롯 가수로 단정 짓지 않으실 거다라는 영웅시대 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는 이분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노래를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다. 한국을 알리는 대단한 가수라는 사실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응원하고 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멋진 분이다.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다. 그리고 정말 재능이 많은 가수라는 것을 발견했고 나 역시 팬이 됐다. 정말 최고의 가수다. 자신의 어머니도 좋아하신다. 나 역시 그의 팬이 됐습니다. 저도 팬이 됐고 운전할 때마다 노래를 듣고 있다. 자,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임영웅님에 대한 반응 같은 걸 정리하는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 뉴스 소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다루는 유튜버들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분들 현지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반응을 이렇게 좀 컨텐츠화 해주신다면 홍보도 되고 또 이것이 한국에서 기사화 된다면 뜻깊지 않을까. 전 이런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빛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을이.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임영웅님의 결혼식 축가 영상. 많은 분들이 회자가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자, 이 축가 영상이 일반 대중들에게 번졌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뒤늦게 번졌지만 반응은 놀라워요. 이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고 나서 와, 친구 진짜 뿌듯하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레알 밥 먹은 거, 주차한 거 기억도 안 날 것 같다. 축의금하고 밥 안 먹고 집에 돌아가도 배부를 것 같다. 와, 내가 다 뿌듯하다. 친구 무슨 복이냐. 이거 내 친구의 친구야. 스트레스 받어. 대박. 이분 섭외하고 싶네요. 그러니까는 내 친구의 친구라는 거는 임영웅님의 친구의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 누굴까요? 혹시 뭐 말도 안 되지만 소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꼭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결혼식장의 영향력이 손잡아주는 거 웃긴다. 완전 콘서트장이다. 와, 노래 개 잘한다. 부모님 얼마나 뿌듯했을까? 진짜 최고의 선물이다. 친구 효도 제대로다. 대박이다. 밥 안 줘도 평생 썰 푸시겠다. 확실히 가수는 다르다. 진짜 잘한다. 양가 부모님 진짜 행복하셨겠다. 우리는 사실 며칠 된 내용이지만 대중들에게는 이제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손 뻗고 계시네. 진짜 콘서트장 같다. 야, 어머님들 진짜 좋으셨겠다. 친구는 친구 잘 뒀다고 칭찬받았겠네. 다른 홀에서 결혼식 하다가도 찾아갈 것 같다. 미쳤다. 친구 결혼식 선물 제대로다. 반응 터진다. 밥 안 먹어도 된다. 이건 효도 제대로다. 평생 최고의 결혼식으로 기억되겠다. 부러움의 댓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사진 몇 장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임영웅님의 어린 시절의 사진인데, 요때는 한 7, 8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나이대인 걸로 보여요. 근데 요 사진이 다시 SNS에 회자가 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임영웅님은 어렸을 적부터 현재 모습까지 너무나 잘 큰 것 같다, 고스란히 어렸을 때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팬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될 사람은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출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이렇게 활동으로 목격된 요 장면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차를 보면 예전 카니발이잖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예전 이 스케줄 때 이렇게 보였던 모습이 지금 회자가 돼서 다시금 이 모습을 보면서 임영웅님이 방송국을 다니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고, 따지고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마이 리틀 히어로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고 있지만 또 모르죠. 음악방송 출연을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스케줄이 활발해질 수 있죠.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아유, 수호씨 영어로 잔뜩 돼 있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겠지만 다른 거 볼 것 없고요. 요거만 보면 됩니다.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고, 자, 디지털 음원 성적 5,000점 1등이고요. 피지컬, 이건 뭐냐면 음반입니다. 싱글 앨범이니까 음반이 없죠? 그리고 SNS 활동 점수가 161점입니다. 자,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다른 가수들의 SBS 음악 중심, 바로 음악방송 프로그램 사전투표와 점수가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때까지 지금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팬 활동, 사전투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다라는 후문이 지금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임영웅님의 신곡, 바로 모래알갱이가 음악방송에 등장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러니 이거 뭐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